근데 5일장 현황 및 그 작은 인태의 흔적 찾기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중심으로 지금 여기 현지 주민들이 많이 계시고 또 그 작은 인태를 중심했던 그 김작은 씨와 동시대를 같은 공간에 살았던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좋은 토론이 좀 잇따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우리 토론 참여하신 분께서 돌아오면서 짧은 기적 발언 한 번씩 부탁할까요? 정말 이전부터 바로 생각나는 걸 말씀드리면 동학과 법원 5.18 그게 잠깐 말씀드렸죠. 동학하면 이제 제공민당이라고 이렇게 적은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 못지않게 저도 배상호라는 사람이 원래는 배정인 씨거든요. 정말 배정인데 배상호 씨라고 이 사람이 이 선남권 적중 배상이에요. 그럼 그분도 쉽게 보면 정봉주 못지않게 또 일제 때 그 사람들이 수배를 냈을 때 정봉주도 1,000원이고 임상호도 1,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유명한 사람인데 그 정신에 하면 이렇게 우리 영상을 문화권이고 또 모든 문화를 접했을 때 보면 배상호도 또 천장근도 그 틀은 제왕정신이나 미국 문화 이렇게 봐서 한 문화권이다 이렇게 그렇게 접근하고 있고요. 또 5.18 문제도 보면 이 정신이 지금 민족문화나 제왕문화나 이런 정신도 같은 맥락에서 좀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과도르기 운동은 저도 요 근래에 얼마 안 됐거든요. 공생을 하는데 먹고 공생을 하면 거지 대장 눈치가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한편 되돌면 한편 눈치고 또 그 사람이 1907년생이거든요. 1907년생이가 되는데 그때 보면 그 천장이라고 이렇게 왕래를 했다는 들으면 나중에 그 집 아들 일본 가서 이번에 10월 30일 날 그 사람이 나오려고 모르겠지만 아들하고도 저래야 어머니가 들었던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 전도사인데 전도사 보니까 그 사람은 나눔과 서로 공생하는 그런 정신을 가졌고 또 천장민 씨는 나눔과 배품 이런 정신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인천이라는 사람도 1950년대 그때 강주 도청에 가서 형광명이 됐거든요. 형광명이 되고 그 후로 윤학재 여사는 인치로 일본 여성이기 때문에 그분의 남편 성을 따라가지고 윤학재를 하거든요. 그 윤학재 여사가 계속 1946년도인가 68년도가 이렇게 계속 매를 이어왔죠. 매를 이어온 게 그 사람이 1912년생이고 그분이 올해 100주년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넉마주의 그런 것도 있거든요. 넉마주의는 이제 강주분인데 80세로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볼 때는 넉마주의 하는 것은 돈이 벌어지기 때문에 나는 거 배운 그 세상은 약간 멀다고 생각하거든요. 생각은 박금연치라고 무덤 갱생을 하셨더라고요. 그 거지 대장으로 보면 그렇게 이제 맥락을 박금연 씨는 넉마주의 강주를 거지 대장을 했었고 또 목포에서는 윤치열한 분이 서로 나눔과 공생 지금도 이제 공생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도 거지 대장이고 또 이쪽에 있는 천장민 씨도 거지 대장이고 그럼 그렇게 그 맥락을 그렇게 보면 또 이분도 여기 와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윤치열한 분은 나는 윤학자까지 연계를 하면서 나눔과 공생을 서로 했었고 또 그 사람은 나눔을 심었다고 생각합니다. 얘들 위주로 했기 때문에 얘들 위주로 했기 때문에 나눔을 심었다는데 그분들이 계속 지금까지 버텨오고 또 일본에서는 지금 우리 제일동포들 얘기하는 노인 정책을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건 훈련이 연결되는데 우리 천장은 씨는 여기서 이제 노인 정책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얘들도 오가던 우리들도 데려다 드렸지만 보통 그 노예학자나 이런 사람들 모셔다가 병도 잡아서 방을 드셨고 그러다 보니 이제 시대가 이렇게 노인 정치하는 건 맥이 끊긴 거 아닙니까? 이게 끊겼는데 저도 이제 우리 배는 교수님께서 청림시 국민학교 학집부가 다 뛰어봤다니까 저도 한번 봐야 되겠지만 저도 군에 가서 호적 동물을 싹 뛰어보면
1954년대 아마 딸이 초등학교 가는 것 같아요. 그때 호적을 만들었다가 바로 사무실로 내거든요. 저도 그 호적 등본을 갖고 있는데 저는 거기까지도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또 많은 또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저도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이야기는 들어보시죠. 무안연꽃 축제가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이 됐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고, 그 중심에 품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품바 아카데미 초대 원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상당히 기분이 좋은 일이다. 저는 이 품바 김시라 선생이 1981년도 공연하기 전에 여기 현장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30살 정도였는데 31살? 여기서 농사 지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 모습을 다 봤었고, 오늘 주제가 원형을 찾고자 합니다. 두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셨고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 하시면서 그런 생각이 교수님 들으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많이 미화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저도 그 부분에서는 동의합니다. 많이 미화를 시켰어요. 이걸 롱픽션으로 만들고 싶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였습니다. 부두 노동자 일제 뭐 그런 얘기도 그냥 이렇게 거기서부터 쭉 걸어오는데 일로가 인식이 제일 좋더라. 그래서 일로에 정착하게 되는, 교수님 말씀대로 그 국도 1호선 이렇게 쭉 타고 오다가 이렇게 일로로 가는 길, 청계로 가는 길 하다가 일로로 오면서 동량을 많이 하니까 일로가 동량을 제일 많이 주더라. 그래서 일로에 머물렀다. 그래서 저도 내 고향 일로라, 천사들의 천국일세, 인심이 좋아서 그렇게 얘기했던 적도 있습니다. 많이 미안해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왜?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지요. 뭐 날개 없는 천사, 뭐 어린이들, 노약자. 그런데 노약자들 치료하고 그런 건 비교적 병 교수님이 아주 정확히 이렇게 조사를 천영자가 저하고 친구예요. 나이가 같아요. 나는 나이가 같은지 몰랐는데 암태도에 내가 축제를 하러 갔는데 영자를 만나요. 난 모르죠. 난 무대에서 이렇게 뭘 하고 있는데 봤어요. 영진이 나 모르겠는가. 그래서 누굴까? 내가 그래요. 나 일로 거지 천장거의 딸 하니까 꼭지 얘기하고 야끼마시에 그래서 똑같아. 그래서 왜 자네가 여기 산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쪽에서는 상당히 유지요. 강진이라고 했어. 지금 서방이 거지였는데 지금 서방은 땅꾼이요. 뱀을 주로 잡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강진이하고 같이 산다고 그러면서 사주를 한 명 줬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있어.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 이 좋아했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예이면 그때 얘기하지. 나 아들들 낳고 새끼들 있고 마늘이 있는데 지금 얘기하면 어쩌겠냐고. 거기에 갑자기 오는데 그때 얘기할 것을. 그런데 학교는 내 인연 후배예요. 지가 그렇다. 학교는 네 후배는 네 나이는 같다. 내가 48년생입니다. 그렇게 그 온전히 있는 나이하고 학교 나이하고 뭐 전체적인 나이도 조금 거짓 딸인데 언제 나는 쓰면 뭐 되겠어? 나하고는 그런 사이다. 그래서 김시라 선생님이 많이 미안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원형 발굴을 하는 오늘 이 시점에서 특별히 원형도 중요하지만 김시라가 각색하고 연출했던 일로 품바가 앞으로 일로 각설이 품바로 변하는데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이렇게 이어져 오는 맥락이 꼭 원형대로 바뀌는 모습, 그것은 자칫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앵간하면 좋은 것이 좋다고 요대로 가는 것도 조금 보완해서 괜찮겠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주제가 일로 각색품과 원형 발굴을 위한 워크숍으로 들었습니다. 원형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것을 의미하는데요. 고대로부터 연인은 있어 왔지만 원형의 무예무라든지 사당머리패 이어서 쭉 이어져 온 것이 과연 품바와 그렇게 기현성이 있었는지 또 그것이 품바와 원형과의 관계가 있는 것인지는 상당히 의문시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품바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은 해학과 풍자, 가락과 음률, 몸짓일 뿐이지 그 정신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해학과 풍자가 가미되는 것은 유사성이 있으나 본질적인 의미는 그 전에 있어 왔던 그런 연희 문화는 좀 다르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근자에 와서 우리 병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품바는 일제 말기에서 1970년도까지 불과 몇십 년에 불과한 그런 지역적인 여건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품바라는 특성상 어떤 문학적인 것 또 실증적인 것이 아니라 후전입니다. 후전이고 전승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원형이라고 확립해서 정사를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품바를 과연 어떻게 해서 정립을 시키고 이 품바의 정체성을 확립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양 교수님들께서는 이 품바의 정체성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그 구체적인 답변을 기다립니다. 예, 그 세 분 토론자께서 각 하나씩의 그 구체적인 그 의견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심원석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실은 그 우리 아까 조순영 회장님한테는 우리 이은성 교수님이 먼저 질문을 던졌었어요. 그렇죠. 동학이라든가 오일파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구체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우리 조순영 회장님께서 이렇게 있다. 그래서 답변했었는데 이 지점에 대해서 우리 이은성 교수님께서 과연 그게 충분한 상관성이 있는 것인가 또는 다른 어떤 방향에서 좀 연구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글에도 발표문에도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곳이 이제 일로 땅이고 일로 축제의 일환으로 지금 우리 토론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지역 애양심을 가진 이런 그 자리에서 이제 매번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됩니다. 다른 지역에 가보면 그래요. 근데 우리 조 회장님 충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동학이라든가 이런 쪽까지 확장해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성급합니다. 성급하고 그런 정신들이 다 있죠. 세 분 말씀도 이제 다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품바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라든가 몸짓이라든가 이것만 가지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예술 연행 형태에도 맞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아까 무예구 말씀하셨죠. 무예구 궁중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지정된 춤들 또 노래들 민중음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제가 판소리도 말씀드렸죠. 가장 낮은 아주 하급단위 그런 예술 형태였습니다. 조선 중후기 양반들의 비호를 받으면서 고급 예술음악으로 발전했고 오늘날 유네스코에 지정되는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었죠. 근데 그 정신만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 아까 제가 좀 한 6가지, 7가지 이렇게 쭉 말씀드린 것은 종합적으로 그 맥락적 판단을 해야지 그것만 가지고 어떤 사실관계만을 가지고 드러내서 연결시키는 것은 대단히 무리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 정신만 가지고 어떤 그 애민활동, 고아들을 돌본다든가 사람들을 돌본다든가 또 동학의 어떤 저항정신이라든가 아니면은 불교까지 이렇게 연결시켜서 총지사와 법천사 이렇게 맥락까지 쭉 연결시키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리다 이렇게 봅니다. 영산강의 시원을 우리가 담양 용소라고 부르죠. 거기가 시원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영산강의 시원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한 물줄기들이 만나서 지금 오늘날 영산강 하구까지 흐르는 이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왜 제가 아까 유랑연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유랑연이의 품바의 전신은 우리가 각설이라고 얘기하고 저도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설이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각설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격들이 있습니다. 그 성격들을 아까 사당패네, 소세쟁이 패네 이런 것들 전부 그런 성격들이 부분적으로 수용되거나 거부되거나 습합되거나 이렇게 해왔습니다. 역사에 따라서. 그 중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두드러지게 드러나 있는 것이 각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각설이의 맥을 품바가 사실은 예술화된 형태로 입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런 그 전통 속에서 맥락적 관계에서 살펴보면서 각설이를 이렇게 쭉 이어왔는데 그 속에는 동학의 정신도 요만큼 들어있고 또 아까 보육원 그 정신도 요만큼 들어있고 이렇게 설명되는 것이 소떼쟁이 패들이 하던 병신춤 소떼쟁이들이 병신춤 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도 요만큼 들어있고 그런 것이 직접 연결은 안 되지만 공옥진 씨가 바로 각설이 패들하고 활동하면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오늘날 그런 몸짓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맥락적 관계로 보면 공옥진의 몸짓은 바로 그 다리 밑에서 나왔다. 각설이패에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는 것이 뭘 하나를 이제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변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 좋은 것이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사실관계는 사실관계대로 발굴 정리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관계가 그대로 정리된다고 해서 일로 품바의 역사와 전통이 훼손되느냐?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 맥락적 관계를 따지면 오히려 더 살아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로 품바의 전통은 김자근이한테 있다. 천장근이한테 있다. 이 관계를 우리가 넘어서야 됩니다. 천장근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로 품바의 전통. 수많은 우리나라의 전통과 역사 동안 전승되어 오는 유랑연희와 그 유랑연희의 가장 현존하는 형태로 남아있는 각설이 거기에서 품바의 전통을 찾아야지
김장군이 혼자 우리 매몰되면은 이거 우리 원형 발굴하기 어려워집니다. 정신이 거기다 있는 거 아닙니다. 물론 대표적인 어떤 키워드가 되죠. 우리가 영상강의 시원을 용수 하나만으로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김장군이만 얘기하는 것은. 다양한 물갈래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오늘 토론회가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우리 일로 품바 보존회가 지금 약 한 6년에서 7년 되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정체성과 미래 비전 같은 걸 찾기 위해서 무수하게 많은 확산의 과정을 밟아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두 분 교수님께서 아주 객관적인 사실이라든가 구체적인 역사를 보는 기준이나 가치 같은 것들을 지금 분명한 선을 내면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민중사라는 것은 역사의 주인공들, 주류관, 민중들은 역사적 어떤 가치 맥락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또 여기다 적절한 기술 수단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어차피 민담이나 설화, 부전 이런 것들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이해가 하는 속성, 그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그 반대편은 반대자가 설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걸 꼭 미화하기보다는 어떤 문유화의 과정 이런 것들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까 우리 나영신 선생님께서 이대로 가면 어떠냐 하는 것은 형식적 입장에서 이대로는 아니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죠? 잠깐만요. 예. 내가 이대로라고 하는 얘기는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각설이의 품바, 각설이 품바, 김씨라의 이전, 품바의 이전이 각설이라고 하면은 김씨라 이후 것이 품바라고 칭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각설이 부분은 원형, 중요하고 천자금이나 그 각설이 부분을 우리가 원형을 찾을 필요도 있지만 최소한 품바를 위해서 그 극본을 썼고 연출했고 우리가 얘기하는 기네스북에 올릴 정도로 수많은 공연을 해서 미화된 부분 그것은 그렇게 많이 손대지 말고 그 미화된 부분, 아름다운 부분 그대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오해가 제가 표현을 잘못해서 있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도 올해 백남 교수님 함정작 있죠. 원래 학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김연산 그룹이 돌아갔지만 학다리 보면 다리가 있었다고 이렇게 다리가 있어서 6.25 때는 보통 이제 빨갱이 되니까 실수한 게 아닙니까. 각설이태가 있었는데 그때 제일 구별력이 좋은 게 있냐면 타령을 부르면 한쪽으로 제끼고 타령을 못 부르면 마지막 이렇게 가는 빠치나 생각하고 지금 사살을 했다고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것도 한번 조사해서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동화하고 연결되고 그런 거는 뭐냐면 이 조사를 하다 보면 저도 지금 5년 발굴에 초점을 못 닫을 것인가. 저도 이 나름대로 연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자료들이 들어옵니다. 우리 백남 교수님도 여기저기 이렇게 모니터 하다 보면 여러 사람 의견이 들어오기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또 이 품바람이 30년 동안 정착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쪽이 빠릅니다. 지금 현대 빠르기 때문에 그 전에 있는 것은 생각도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영화에 보면 김창조나 강동원이나 이런 것도 영상과 문화권의 와이라는 그런 문화권, 그다음 크게 따지면 영상을 줄기의 문화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원형을 찾기 위해서는 제가 동학도 그 사람은 뭐한 사람이고 또 천자의식 이쪽에 주변에서도 동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미래를 하고 또 나도 그 사람을 꾸준히 토익도 받고
됐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틀을 열어놓고 또 그것을 합리적으로 나중에는 이제 마무리 됐을 때는 여러분 토론을 걸쳐서 이것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물을 열어놓고 조사를 해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질문은 좀 미세하긴 한데 우리 병 교수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이 그 학술적 사실관계를 위한 사실조사냐 아니면은 그 문화 콘텐츠 또는 그 문화예술에 활용되게 한 원천 콘텐츠 확보자 그냥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학술적 사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어떤 원천 콘텐츠화 시킬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약간 접점이 더 찾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역사 공부를 하면서 제가 가장 혼란에 빠졌던 것이 뭐냐면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기록 내용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록에 나온 내용보다는 구전된 이야기나 설화가 그걸 역사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공부하다 보면 이건 아닌데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저는 엄청 많이 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야기와 역사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만들어진 설화나 이야기는 전혀 근거 없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소문이 있잖아요. 이게 뭔가 사람이 발생했으니까 그 소문이 이상하게 와전되고 하면서 변형은 되지만 분명하게는 증거가 어떤 식으로든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원형이 되겠죠. 저는 정리가 되는 것은 뭐냐면 공부하면서 처음에는 제가 변형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혈기를 품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 또한 우리 민중에서 가지고 있는 또 담겨져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사실이죠. 또 하나는 역사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고도 이해가 되어지고요. 그러나 제가 공부할 때는 뭐냐면 분명히 원형과 그 변형은 구분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고 접근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형도 가치 있고 변형된 것도 가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품바도 마찬가지로 각설이 그 작은 잎에서 했던 그 원형과 그 다음에 변형된 또 김시아에서 남은 작품 두 가지가 분명한 가치 구현을 똑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 제가 이제 좀 원형을 조사해 봤기 때문에 좀 더 앞으로 감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뭐냐면 아까 처음에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연 품바 문화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것을 만들어낼 때 감안해야 될 것이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공간에 대한 것입니다. 어디를 공간으로 배경을 할 것이냐 그런 얘기죠. 당연히 일로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야기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 군데서 들어보면 팔도에서 보였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 일로 품바가 팔도 문화냐 이런 식으로도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첫 번째가 저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일로를 중심으로 한 그래서 제가 이 공간들을 주로 살펴본 것이고요. 이 공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어느 시대를 놓고 그 시대에서 벌어지는 이 공간적인 것들을 엮어낼 것이냐.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분명히 제가 살펴본 바로는 작은 씨는 1912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부두 노동은 언제 했다고 그랬냐면 20년대에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부두 노동을 몇 살에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9살, 10살에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것은 아주 간단한 저희들은 역사를 공부하기 때문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이 출제면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런 이야기로만 각색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또 아까 말씀드린 큰 딸이 태어나면서부터 걸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상당한 그 기준이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배경이 되는 시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이 공간과 시간 속에서 사람이 거기에서 어떤
그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 원형은 바로 장밋폐가 되겠죠. 그런데 저도 아까 이문선 교수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 일부분이 바로 장밋폐의 연행입니다. 그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신 그 이전에 강 선생님이라든지 뭐 배상옥 씨의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공간과 시간 속에서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 그 정신은 이 공간과 시간이 흘러가면서 공간이 변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도 계속 같은 류의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한 그 원형을 충실하면서도 그걸 모두의 말씀들이 어떻게 변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사랑과 시간과 공간, 이것을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정체성을 먼저 마련한 다음에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지 가장 기본이 되는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먼저 활용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아까 마찬가지로 1920년대에 부두 노동자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나중에 역사적으로 전혀 안 맞는 거죠. 이랬을 때는 하루아침에 했던 활동들이 하루아침에 하나 때문에 다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과 정체성을 기본으로 하되 이것을 변형하고 얼마든지 더 시대적 정신을 담아서 확장시켜 나가도, 세계화시켜 나가도 가장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게 바로 우리의 전승문화고 토속적인 문화를 세계화시켜 나가는,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토속 전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 지금 많은 또는 일정 부분의 기억들을 공유하시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계신 우리 방청객들도 계시는데요. 우리 방청객들 중에서 혹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또는 이런 질문이 좀 있다는 얘기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승덕입니다. 예, 오늘 제가 토론을 쭉 보면서 김시라 선생님에 대해서도 잠깐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모르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80년도에 일로 공연장에서 최초로 공연했다고, 혹시 그때 공연장에 계셨습니까? 예, 근데 그때 제가 이제 90년도부터 정교수 일대표가 그 선배님과 같이 작업을 했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처음에 그 제목은 품바가 아니었고 친애하는 각설이 동지 여러분이었다. 네. 그리고 저한테 그때 당시에 4장짜리 김시라 선생님이 직접 쓰신 대본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의 극이 아니고 시를 읊조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노래를 하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일로 인의예술제. 네, 인의예술제. 이제 그 뒤로 목포랄지 광주에서 문인들이나 여러분들이 보시고, 야, 이거 너무 아깝다, 이걸 작품 연극으로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강주 연극인들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강주 연극인들이 이제 도와서 그 당시 80년도 초에 서울 올라가기 전에 그 광주공원에 있는 예전에 보면 그 순대밥도 많이 팔고, 저도 이제 그 근처에 살았지만은 그 근처에 광주에서 유일하게 소극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랑방이라는 소극장이. 거기서 품바라는 제목을 붙이고 한 3개월 정도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지금의 또 그게 형태가 아니고 그래도 놀이 형태로 그냥 타령하고 재단 형태로.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이 보고, 야, 이거 서울로 올려보내자. 네,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게 돼가지고 지금의 그 형태로 만드신 분이 인천 출신인 조일도라는 연출가가 모든 작품을 다 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 태맨이라는 기획사가 있습니다. 태맨. 그 기획사가 김정렬이라는 그 회장님 저도 만나봤는데 3년 동안 작품을 샀다고 합니다. 김시라 선생님한테. 그래서 정기수 선배와 그 다음에 정승호라는 지금의 탤런트죠.
그 부분을 이제 붙여가지고 그때 당시 정규 선배님은 본인도 그걸 인정하더라고요. 자기가 기본적으로 연기랄지 연극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니까 거의 뭐 몇 개월 동안을 정승을 한 분이 연기를 할 때 모니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정승호 그분이 더 선배여가지고 많이 배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정규수 선배의 재담과 그 다음 타령, 여기서 배웠던, 시골에서 배웠던 타령 그 자체가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나중에 정승호는 탤런트를 할지 영화 쪽으로 빠지고 정규수 선배가 거기서 이제 3년 정도 공연을 하고 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에 김시라 선생님이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그런 실제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아까 본질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모르고 계시는 사실인 것 같아서 정기수 선배와 그때 작업했던 정승호 선배님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실제로 저한테 그 원본을 보여주셨고 정기수 선배님이 저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복사할 수 있냐고 좀 그랬더니 그건 하나의 자기 재산이라 그럴까? 그래서 그때 당시 어떤 또 사례가 있었냐면 창밖에 장수교가 보인다는 영화가 있었어요. 각설이를 주제로 하는 영화예요. 원래 영화가 있었는데 1차적으로 정기수 선배가 캐스팅이 됐었는데 거기 품바 그 수익금 가지고 태면에서 기획사에서 영화를 제작했는데 3년 계약이 끝나고 김시라 쌤이 이제 계약을 파기하고 따로 어떻게 보면 살림을 꾸리죠. 일단 고향에 내려와서 다시 재정비를 해가지고 그때 김태형이라는 고수를 발굴해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때 상대품과 박동가라는 배우를 또 발굴해가지고 그래서 정기수하고 멀어집니다. 몇 년 동안 멀어지면서 그런 좀 아픔도 있었고 좀 많은 비하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김시라 선생님이 그 이후에 품바라는 소설도 냈었고 그리고 저작권도 그 이후에 아마 신청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곡으로. 그래서 이 곡이 한 4번 정도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제 기억으로. 그리고 이제 김시라 선생님이 배우들이 바뀔 때마다 어떻게 보면 배우들이 만들어낸 재담, 배우들이 만들어낸 대사를 대본화시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테이프를 보면 정기수 선배님이 대성 음반에서 나온 테이프하고 지금하고 테이프하고 너무도 많이 틀립니다. 제가 91년도부터 정확히 공연해서 김시라 선생님 돌아가시고 2010년까지 제가 품바 작업을 했었는데 여기에 내려오고 제가 작업을 했었는데 뭐라 그럴까 김시라 선생님을 저도 엄청 존경하고 김시라 선생님한테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그분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와해시킨다는 깎아내린다는 느낌보다는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누가 이런 사실을 나중에 다 만들어놨는데 터뜨린다면 또 한 방에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원초적인 건 김시라 선생님이 품바라는 걸 발굴했지만 품바 제목이랄지 그 다음에 그 품바 내용의 편차는 김시라 선생님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의 작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지금의 틀은. 그리고 조일도 그 선생님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의 포스터를 보면 연출 조일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출연의 정규수, 정승호. 그래서 1대 품바를 누구를 붙이냐. 서울에서는 자기들이 내세운 배우가 정승호에서 정승호를 나는 1대로 내세워야 되겠다. 태면 쪽에서는 김시라 선생님은 고집했던 게 나는 원작자다. 나는 고향 후배이기 때문에 정규수를 1대로 내세우지 않으면 나는 공연 안 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왔다 그러는데 그때 당시 의리로 너무 똘똘 뭉쳤는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형성되고 명성이 올라가다 보면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도 많이 좀 변질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3년 기간이 끝나고 정규수 선배는 서울에 남고 김시라 선생님은 고향에 내려오면서 그 많은 좀 아픔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 뒤로 한 7년이나 6년 정도 지난 다음에 10주년 기념 돌파 공연할 때 이제 제가 참여를 해서 91년도부터 공연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선배님하고 거의 한 3년 정도 공연을 하면서 지방만 다니면서 예전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 아픔도 있었고 그런 비하도 있었고 그리고 비하 많이 과장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생전에 김시라 선생님을 이제 제가 오시면서 여쭤봐서 그랬더니 아까 그 나온 내용 중에 그
김작은 큰딸하고 동창이라는 이야기 저는 들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김지아 선생님이 정미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집이. 그래서 김작은이가 그분이 밑에 파트너 2-3명을 데리고 와서 꼭 집에 와서 동양을 보냈을 때 정미소에 와서 쌀겨랄지 쌀이나 이거 찍어야 그런 거 같아요. 죽도 끓여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동양을 해가기도 하고 그래서 김신하 선생님이 어렸을 때 전사촌에 지금 전사촌이 솔직히 저는 알고 있었는데 다른 데에 거주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내용 나온 것처럼. 그래서 가서 타령도 좀 배우기도 하고 큰 딸하고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역사적인 배경보다는 김신하 선생님이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김작은이라는 인물을 영웅시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제가 강주에서 한 2달 전에 어떤 분을 또 만났는데 그분 다시 좀 만나봐야 되는데 김작은이 그분 또 아주 안 좋게 표현하신 분들 계셨어요. 그러니까 목포에서부터 몽탄 일로까지 기차가 다녔잖아요. 그래서 그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쉽게 해서 요즘 뭐라고 해야 되죠? 돈 빼는 거 그런 것도 했다. 그분은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형사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기록자들이 수배를 내리니까 일로 숨어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강주에서 이제 연구소를 내가지고 어떤 분 오셔가지고 너무나 잘하더라고요. 김신하 선생님에 대해서 잘하고 그래서 제가 그분 다시 한번 좀 만나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신 분도 계셨고 유명한 깡패로도 알려졌다고 그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 여기 사람들을 만나보는데 그게 또 비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특별히 중요할까요? 아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김신하 선생님은 닥친다는 의미가 아니고 아니 천장근이의 인생살이가 거지 형태가 아주 그렇게 중요한가? 아니 근데 원형 발굴에 있어서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장근이는 내가 본 천장근이 난 어렸을 때 봤어요. 천장근이는 말 그대로 거지예요. 아니 근데 여기 폰바에 보면 애국심도 나오고 부두도 나오고 그런데 사회자가 계시니까 저는 이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부분을 좀 모르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우리 고승덕 선생님은 주문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녹화가 김승덕 선생님. 근데 지금 이 지점에서 이번 토론하는 중요한 문제가 하나 도출이 돼요. 예를 들어서 그 두 개의 가치가 지금 충돌이 되는데 하나는 구체적인 그 학술적 가치, 학술적 근거들과 또 여기에서 이축되기 쉬운 그 문화적 콘텐츠 또는 그 문화예술적 은혜화 과정이 이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품바 보존회에서 아까 모두의 우리 이은석 교수님이 지난번 작년 워크숍에서 했던 그 일로 품바 보존회 조직의 전문화를 좀 해야 될 필요성. 예를 들어서 학술적 성과는 학술적 성과대로 부분별 성과로 수용될 수 있고 이 수용된 결과가 그 문화적 콘텐츠로서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의 상부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래야 되지 않는가. 이게 만약에 하나로 통으로 가다 보면은 이런 식의 그 부닥치는 상충되는 지점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 작년 워크숍 때 우리 이현순 교수님이 일로 품바 보존회를 일로 품바 보존회와 품바 사업단과 품바 연구조직 네트워크를 하자 이 세 가지를 제시하셨죠.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짧게라도 이것의 구체화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체화 방안보다는 그 맥락을 조금 정리하고 가시죠. 지금 제 현재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 사실관계가 규명이 된다고 해서 지금 각설이 품바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우리가 의미 부여하는 것들이 훼손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사실관계는 사실관계대로 규명을 하되 우리가 그러면 어떤 맥락을 중시해서 우리가 끄집어내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김성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품바 극의 전신은 각설입니다. 각설에서 온 것이 여러분 각설이는 사당패라든가 여러 가지 소태적인 패라든가 이런 맥락을 같이 갖고 있는 성격이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줄기들을 통해서 각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것이 그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뭐 일로에서 거치고 광주 거치고 이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품바라고 하는 우리가 전부 인지하고 있는 예술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은 분명히 김씨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설이에서 품바로 오는 이 맥락을 중시해야지 아까 그 김자근이나 이 사람이 주요한 인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제 말 뜻은 이 각설이는 정적인 현상이고 그것에 어떤 기점을 이루는 것이 일로이지 김자근을 통해서 어떤 품바가 형성되었다든지 각설이가 형성된 것이 아니에요. 김자근이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또는 또 이런저런 행동을 했던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은 각설이들이 있어요. 내나 공업진 씨도 각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을 중시해서 그 정체성을 일로에서 김씨라도 있고 김자근이도 있고 뭐 이렇게 있어서 일로에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간다. 그 중요한 맥락을 가지고 간다. 그래야지 오로지 일로 이 장소성이 중요하다. 김자근이가 중요하다. 이렇게 가면은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이거는 이제 뒤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일로에서 우리가 품바 숙부를 하더라도 전국에 널려져 있는 각설이 정신, 그 다음에 예술로 승화시킨 각설이가 그 품바로만 갔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공업진의 춤으로도 갔고 또 무예무라고 하는 그런 궁중무 춤으로도 갔고 뭐 이런 그 공연하는 여러 형태들로 갔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품바 스쿨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맥락을 전부 끌어모으는 영산강의 줄기를 놓아가지고 거대한 영산강 흐름을 일로에서 가져나간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일로 품바 보존의 어떤 조직력이고 앞으로의 비전이고 이런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함정에서도 물이 흘렀고 영암에서도 흘렀고 그래가지고 지금 일로 품바 보존회가 있는 것이에요. 오로지 담양 용소에서만 흘러온 줄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이 그냥 점심씩 나오다 보니까 2박 3일 정도 모여서 나오자면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답답함이 좀 듭니다. 시간은 지나는데 그러니까 그 어쨌든 이것이 역사적 사실성이나 또는 그 문화적 어떤 그 스토리텔링 과정에서 상충되는 것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그 결론이 없는 게 아니고 또 거꾸로 보면 열려있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풀어갈 문제는 결국 이를 담당하고자 하는 조직인 일로 품바 보존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수경 회장님으로부터 어떻게 이를 좀 기능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다뤄나가겠다는 마지막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톤을 저희가 1시간 보고 있거든요. 2시간 정도. 이 품바란 각설이 문화는 앞으로 저희들이 풀어야 할 숙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왔던 의원들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학술적으로 연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2차 정도서 토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논의할 거고. 저희들이 지금 추구하는 거냐면 품바 숙부. 지금 현재 도대 전수관 가면 그 전대 사무관이 60명이 지금 23년부터 8월 1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품바 전수관이 활성화된다 하면 전국 어디 누구 와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소. 또 저희들이 8월 6일부터 11일까지 전남 교육청에서 25명의 교사들이 연수과제라는 3시간. 이것도 저희들이 못해야 되겠군요. 이게 올해 잘하면 내년에 22개 신분에서 공무원들은 교육공무원 연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인재를 해주기 때문에. 이게 또 더 되면 전국에, 그 다음에 대기업. 그럼 연수 가려면 품바 숙부는 얼마든지 확장될 수가 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나중에 출제자가 온 계시면 저작가라고 비슷하게 하지만 조금만 장치입니다. 공연의 문화, 또 예술의 문화, 목소리, 뭐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임시로 지금 실습을 하고 있지만 먼 장래에 큰 틀에서 본다 하면 이쪽에 노안에 일로산 먹고 사는 그런 장소는 된다. 이걸 하나 하거든요. 앞으로도 연구도 꾸준히 연구가 되겠지만 이건 또 어느 바로 좀 다음에는 성공적으로 계속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우리가 품바 보존회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여러분도 그거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 품바다 김씨라스가
여기에 너무나 그 애착이 있고 또 한 3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저보다 틀을 그쪽으로 많이 맞춥니다. 또 저희들이 연구하고 다른 길로 가다 보니까 좀 생소하고 지금 전국에 뭐 가설이 600명 된다지만 그 사람들 처음에 각설을 갔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 전부 다 품바입니다. 전부 품바로 가다 보니까 저희들은 다시 각설이 품바로 가요. 나중에 각설이요. 이렇게 대외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품바 발언지 김태란 씨가 품바 상지를 하는 그 역할도 얼마나 컸을까.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 모두 규모하고 저희들이 저희 있는 문화만 알기 때문에 전국적인 각설이 문화입니다. 저희들이 못해서 이게 정리가 안 되는 저희들이 정리를 힘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 글을 쓰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까 보도에 이윤성 교수님께서 화두로 던진 그 민중미화 그 토대에 기초한 예술 형태에 대한 고민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 마음속 고민을 좀 많았습니다. 이번 토론에. 하지만 어쨌든 모든 과정이 상당히 뜨겁고 거친 주제였습니다. 이를 차분하고 깊이 있게 연구 발표해 주신 우리 이윤선 변남주 교수님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토론과 경청을 해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에 감사드리면서 이만 오늘 워크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